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산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공장 폐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유럽의 규제 강화, 중국의 저가 공세, 삼중고에 시달리는 한국 철강 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철강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철강 산업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핵심 소재를 생산해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철강 산업이 흔들리면 지역 고용과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은 건설,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자재로 활용되는 필수재입니다. 철강이 없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삼중고에 처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고통, 미국의 고율 관세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수입 철강에 대해 3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했고 8월에는 관세율을 50%로 올렸습니다. 미국 수출 철강제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두 번째 고통,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입니다. EU는 무관세 쿼터 물량을 줄이고 관세를 50%가량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관세율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세 번째 고통, 중국산 저가 철강입니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국내로 중국산 저가 철강제들이 다수 유통되면서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1,7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45%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4조 8,501억 원에서 2023년 3조 5,314억 원, 2024년 2조 1,73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년 대비 80.02% 줄어든 1,59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1조 6,165억 원에서 2023년 7,983억 원, 2024년 1,592억 원으로 이익 규모와 감소율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이전부터 국내 철강사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중국의 저가 철강제와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철강제가 유입되면서 내수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은 21억 4천만 달러, 17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18만 8천 톤 마이너스 21.6%, 8월 15만 5천 톤 마이너스 28.7% 등 7월부터 우리나라 철강 수출이 급감한 것이 특징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이 더 힘들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해 EU 철강제 수출 규모는 44억 달러 규모로 미국의 43억 달러보다 높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고율의 관세를 동시에 부과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내 철강 수출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 품목 중 7번째로 규모가 큰 철강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출이 안 되면 내수 시장을 돌파구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선박에 사용하는 두께 6mm 이상 철판인 후판을 예로 들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산 후판 가격은
1톤당 90만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중국산은 1톤당 6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3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후판을 다수 사용하는 조선업계의 경우 우리나라 후판을 사용하지만 저렴한 중국산을 이윤을 고려했을 때 병행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제품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비용에 따른 영향도 많고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등이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어 원가 경쟁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은 제품이 22개로 집계됐는데 이 중 9개가 철강 제품일 정도로 저가 제품 공세에 따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개 중 9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이는 철강 산업이 얼마나 중국의 덤핑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K스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스틸법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 세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둘째, 덤핑 대응 및 수입 규제 강화로 중국산 저가 철강의 국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셋째, 수소환 원제철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철강 부업료, 수입 관세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확대 등을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철강은 건설,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자재로 활용되는 필수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이 타 산업 대비 과도할 경우 특혜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입니다. 다른 어려운 산업들도 많은데 왜 철강만 특별히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건 특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철강이 무너지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50% 관세, 유럽의 규제 강화, 중국의 저가 공세, 삼중고에 시달리는 철강 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각각 38%, 80% 급감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업계는 K스틸법 제정을 통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특혜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저가 중국산 철강의 공세와 글로벌 주요국의 고율의 관세, 강화된 탄소 배출,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사들을 어떻게 지원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러분은 K스틸법 제정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